반갑습니다. 차트 분석남입니다. 이동평균선의 정배열과 역배열은 기술 분석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초보자분에게는 그 배열 상태 파악도 쉽지 않은 일이며 복합적인 분석은 더더욱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동평균선 사이에 색을 넣게 된다면 복잡한 배열 간 관계가 누구라도 쉽게 해석이 가능해질 것이며 특히 제가 곧 설명해드릴 매수하기에 좋은 자리까지 익히신다면 한층 더 쉬운 차트 해석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다만 이 설정 방법을 직접 언급하여 가르쳐 드리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며 유튜브에는 이미 이동평균선에 색깔 넣는 방법 등의 제목으로 지표 설정법에 대해서는 훌륭한 강의가 다수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지표 설정법은 다른 분들의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저는 차트 해석과 매매 타이밍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차트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제가 주로 사용하는 20일, 60일, 240일 지수 2평 3개만을 사용했습니다. 색 채우기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평균선과 각 2평 사이를 채우는 데 사용한 색상은 취향에 맞게 달리 하셔도 되나 제가 오랜 시간 고민하여 2평 간의 관계를 바다와 육지를 빗대어 차트 설명을 할 것이기에 적합한 색상으로 제가 선택한 것이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240, 60, 22평이 완전 정배열을 보일 때는 22평과 62평 사이를 22평 색상에 가장 가까운 노란색으로 설정하였고 62평과 242평은 역시 62평에 가까운 색상인 연두색으로 하였습니다. 만약 완전 역배열 관계가 되었을 때는 화면처럼 240과 62평 사이는 물을 형상화하여서 하늘색으로 나타내었으며 60과 22평 사이는 물 아래에 깔린 흙이나 뻘과 같은 색을 형상화하여서 회색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이 외에 각 2평들이 역배열과 정배열이 서로 믹스되어 있을 때는 이 색상들이 혼합되어서 탁한 색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정배열과 역배열의 중간 단계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화면과 같이 242평 아래에서 20과 62평이 정배열일 때는 이와 같이 나타나며 242평 위에 위치해 있지만 22평과 62평이 서로 역배열일 때는 탁한 연두색으로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먼저 좋은 종목을 골라내기 위해서 1차 필터링 작업을 하겠습니다. 차트에서 보실 때 현재와 같이 깊은 바다와 뻘 속에 묻혔는데 그 깊이까지 점차 깊어지면서 마치 태평양 바다를 향해 가는 잠수함과 같은 종목은 완전 역배열을 보이고 있다는 의미로 언제까지 하락할지 판단이 상당히 어렵고 만약 재반등을 한다 해도 다시 하락으로 돌아설 때가 많기 때문에 패스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엔텔스라는 통신 네트워크 관련주 먼저 보시겠습니다. 차트로 색상을 채워 넣었기 때문에 한눈에 보시기에도 과거 이 자리에서 완전 정배열을 보인 이후에 1년이 넘는 기간 바다에 잠긴 역배열을 이어오다가 최근 몇 달간 완전 정배열을 만든 후 최근 다시 눌리긴 했는데 역배열로 돌아선 정도는 아니구나 하는 것을 빠르고 정확하게 또 손쉽게 해석할 수 있음을 몸소 느끼실 것입니다. 이렇게 최근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첫 정배열의 상승 파동은 어차피 잡기 힘들기 때문에 공략 대상은 아니며 지금과 같은 정배열이 확인된 이후 눌림을 공략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안정성과 수익성을 모두 균형 있게 잡아내는 자리라 하겠습니다. 최근 바다를 극복하고 나온 완전 정배열이 바로 왼쪽에 있다는 것은 시세가 본격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회사 재무나 주식시장 대외적인 문제가 없다면 기술 분석상 주가가 크게 떨어질 염려는 적다고 하겠으며 정배열을 막 만든 후 역배열까지 만들지는 않은 상황에서 캔들이 이렇게 60과 242평까지 눌렀다가 242평에서 바로 반등을 해주는 것을 보았을 때 정배열로 순항을 이어갈 것이라는 가능성이 큰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종합하면 좋은 자리에서 눌린 후 반등 자리로서 당장 매수하기에도 아주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매수를 가정하고 차트 움직임 확인하겠습니다.
보시듯이 정배열을 다시 회복하면서 직전 고점 자리에서 약간 주저하는 것도 잠시 강력한 거래량이 실리는 장대 양봉으로 저항 매물대를 한번 소화한 후에 다시 한 번 더 22평이 맞닿는 자리 또는 장대 양봉의 캔들 가운데 자리와 같은 의미 있는 지점까지 마지막으로 눌러준 후에 상한가와 함께 걷잡을 수 없는 상승세를 이어가며 약 100% 정도의 상승을 단기간 내에 해냈습니다. 시멘트 관련주인 성신양에도 보시겠습니다. 현재가 가장 우측 캔들이라고 가정하시면 화면 좌측의 19년 2월까지는 가장 강력한 정배열이었던 종목이 하락세로 바다로 뛰어들었고, 가장 우측 구역에서는 정배열을 제대로 만들고 242평까지 꼬리로 터치할 만큼 잠깐 누른 후에 반등하려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앞전의 엔텔스라는 종목과 다른 점이라면, 엔텔스는 깊은 바다에서 갑자기 육지가 솟아난 마치 동해 바다와 강원도가 맞닿는 느낌으로 정배열을 만든 자리 이후의 눌림부터 공략을 했다면, 성신양회는 갑작스러운 정배열이 아니라 바다에서의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 캔들이 몇 차례 바다 위에 머리를 내미는 모습도 보이고, 242평 아래에 20과 62평이 위치한 역배열이기는 하지만, 반면에 20과 62평은 정배열을 이룬 머리는 수면 밖으로 내밀지 못한 불완전한 섬과 조금 더 나아가서는 확실히 섬으로 부를 만한 곳까지 총 2곳의 특이사항이 발견됩니다. 특히 이 섬이 발견된 이후로는 바다의 깊이가 급격히 얕아지면서도 그 얕은 수심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만약 캔들을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왼쪽의 두 섬은 사람이 수영을 할 수 없는 깊은 곳이기 때문에 매수의 대상으로 무리가 있다고 대응시킬 수 있겠으며, 반면에 오른쪽의 이 지점은 수심도 낮으며 평탄해서 사람이 모일 수 있으며 곧 육지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매수할 근거도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요약하면 앞전의 엔텔스가 1차 정배열을 미리 예측하기는 힘들었기에 한 차례 정배열은 일단 떠나보낸 후에 눌림에서 공략하는 것이 현실적이었다면, 지금 보시는 성신양에는 정배열이 본격 나오지 않았음에도 빠른 매수를 해볼 만한 차트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매수를 하여 전고점 부근까지 솟구친 슈팅 자리에서 매도를 할 만한 단기 스윙으로 훌륭한 자리였으며, 1차 정배열의 완성을 보고 들어가는 이 구역의 242평을 누른 후 정배열을 훼손치 않고 재반등하는 마지막 캔들 자리에서도 눌림목 매매로 훌륭한 자리라 하겠습니다. 특히 정배열을 보고 들어가는 눌림목 자리는 직전의 1차 슈팅으로 전고점의 저항 매물대를 가볍게 만들었으므로 그 저항을 돌파하고 더 강력하면서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가져갈 가능성은 더 크다고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추후 차트 모습 보시겠습니다. 이처럼 큰 세 차례의 파동으로 100%에 가까운 교과서적인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차트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앞의 두 개의 차트에서 역배열을 바다에 빗대어 표현하였는데, 이 물이라는 것이 바다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호수에도 있고 지하수에도 있는 것이므로, 먼저 호수의 모습을 띠는 종목은 어떤 특징과 움직임을 보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광밴드 종목의 차트 보시면 오래도록 바다를 만들어 오던 종목이 21년 4월 이후에 육지의 모습인 정배열을 만들고, 이후 역배열의 물이 발견되지만 1차 정배열 자리에서 거래량이 시원스레 터진 것이 아니어서 아직 본격적인 움직임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명이 되고, 조정 시의 거래량 역시 차분한 모습에 현재를 가정한 자리는 정배열의 초입을 만들면서 이 부분은 바다가 아닌 호수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본격적인 상승세를 앞두고 대형주보다는 그 눌림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중소형주의 종목에서 매집의 형태를 보이는 차트라 하겠습니다. 이 정배열의 형태가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눌림 후 반등이 발생한 좋은 매수 타점으로 생각되며, 이후 차트 모습 확인하시면 이렇게
100% 정도의 훌륭한 상승을 보여주었으며, 이처럼 호수를 만들고 재상승을 이어가는 종목은 상당 기간 상승세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기와 같은 60선 이평을 누른 후 다시 반등을 해주는 타점은 안정적인 눌림목 매수 자리 중 하나로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셀바스 AI 보시겠습니다. 21년 4월까지는 강력한 바다의 역배열에서 급상승을 하며 육지 형태의 정배열을 만들었습니다. 11월 현재를 가정한 우측의 캔들 자리를 보시면 242평 위에 62평이 위치한 장기 2평간의 정배열상에서 22평이 60과 242평 모두의 아래에 깔려있는 순간적인 역배열을 만들면서 마치 육지 아래에 물이 있는 지하수와 같은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정배열을 유지하던 종목이 점차적으로 힘을 잃고 흘러내린 것이 아닌 아직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쓸 틈 없는 급락을 했다는 뜻으로 보유자들은 갑작스러운 하락으로 당황을 하게 되는 차트 형태입니다. 만약 단기간 내 다시 정배열을 회복하지 못할 때는 강력한 하락세로 흘러내리겠지만, 단기간 내 캔들이 모든 이평을 다시 뚫어낼 때는 다시금 강력한 상승세로 돌아갈 때가 많은 이른바 개미털기에서 많이 보여지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캔들 자리에서는 지하수를 판 후에 다시 육지 위로 반등을 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으므로 이후 차트 흐름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보시듯이 200%가 넘는 강력한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역배열이라도 바로 패스해야 할 깊은 바다 밑에서 정처 없이 헤매이는 막연한 역배열과 그와 상대되는 현재의 이평선이 꼬여있는 형태의 역배열과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이평선 사이에 색상을 채워 넣으면 바다에도 깊은 바다와 얕은 바다, 또 물에도 바다와 호수, 지하수가 있다는 독창적인 해석이 가능하겠으며, 재미있게 보일지라도 그 속뜻은 가볍지 않은 상당히 강력한 차트 해석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종목 선정과 차트 추세 파악, 또 타이밍 선정에 도움이 되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며 신규 시청자분들도 구독과 알람을 통해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분석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